실제로 대통령께서는 사실 대중 사우나를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 언론 보도들을 보시면 사우나를 즐겨 하신다라는 보도들도 있고요. 왜 갑자기 대통령 사우나 얘기냐?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증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청에 신고되지 않은 등기 없는 건물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 못 밝힙니까? 지금 불법 증축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게 왜 불법 증축입니까? 신고하고 등기만 안 됐다 뿐이지. 이것뿐만 아니라 아닙니다. 다른 불법인지 아닌지도 논란이었지만 이 건축물의 정체에 대한 시선도 곱지가 않았습니다. 한 곳은 사우나였고 또 한 곳은 드레스룸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각각 약 7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학가의 평균 원룸 크기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돈은 줄이고 관저에는 돈을 아무렇게나 쓴다고 비판했습니다. 관저 증축, 불법이 맞다면 다소 체면을 구기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저에 사우나를 증축했다. 그런데 불법이다라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성취윤 의원님, 어제 운영위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제기했단 말이에요. 한남동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존의 청와대를 떠나서 지금 그 관저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외교부 장관이 쓰던 관사를 지금 쓰게 된 것인데요. 예. 그 위치에 이제 관저 2층에 있는 그 14평 정도를 증축했다는 건데 그것이 제대로 등기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등기만 안 됐을 뿐이지 뭐 불법 사항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등기를 안 떼면 사실 이건 불법이거든요. 한 달 내에 원래 등기를 떼야 되는 것이고 왜 등기를 떼면 이 소유주가 누군지 왜냐하면 이어지는 문제와 또 관련된 것인데 사실 어제 운영위에서 지적한 것이 이 14평의 불법 증축 이 문제와 함께 지금 우리가 지금 사진을 통해 보고 있는 게 한쪽에 갑자기 정자가 생겼습니다. 예. 그 정자가 뭐냐면 작년 광주 비엔날레에 출품됐던 작품이고 당시에 그 BTS가 그것을 관람하면서 꽤 유명해진 작품인데요. 저거네요. 저 정자가 갑자기 지금 청와대 관저로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저로 이동이 된 겁니다. 근데 저게 뭐 이 출품했던 작가가 처치곤란이라서 가져왔다는 좀 궁색한 변명을 대고 있는데 그 작가의 작품이 최소 1,500만 원에서 비싼 것들은 거의 한 3억 원에 팔리고 있는 그 작가의 작품이거든요. 작품이 저 안에 있다는 건가요? 아니 안에도 미디어 작품이 있었고 저 한옥 자체도 작품인데요. 안에 예, 있던 미디어 자체도 작품은 기존 그대로 작품이다. 그 작가가 갖고 있는 전시관에 있고 예. 한옥이 옮겨진 겁니다. 예. 그럼 저것도 하나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것도 등기를 해야 되죠. 근데 등기를 하게 되면은 저 한옥의 소유주가 누군지 밝혀야 되죠. 근데 지금 안 밝히기 위해서 혹시 이거를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왜냐? 저거를 누가 사느냐? 대통령실 소유냐? 김건희 여사 소유냐? 그럼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소유냐? 만약에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것이라면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만약에 구매한 게 아니라 선물 받은 것이라면 누구한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았느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가의 작품은 꽤나 고가에 팔리고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글쎄요. 또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그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할지 예. 모르겠으나 저것도 상당히 고가의 작품으로 추정될 수 있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TS가 관람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작품이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지적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과 연관돼서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왜 등기를 안 했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우나와 그 드레스룸을 사용한 그 14평의 증축도 왜 등기를 안 했느냐. 연관돼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 다 등기를 안 한 게 결국 혹시 소유주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대통령 관저에 사우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년 전에 공개했던 청와대에도 사우나가 있었기 때문에요. 네. 아까 천하람 의원이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 사우나 즐길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왜 절차상에 이런 문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참여정부 때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 화백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100%다 과정을 공개하고 비용도 청와대 비용으로 했다. 그 당시 1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네. 근데 지금은 왜 깜깜이로 진행하냐는 거죠. 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운영위에서 저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 두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반면에 정진석 비서실장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일단 그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김윤영 의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게 아마 그 광주 비엔날레 네. 그 작품 중에 하나인데 네. 대통령 관저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대통령 관저가 많이 초라합니다. 아니 제가 질문이 다른 좀 긴데 그래서 누가 왜 설치한 걸까요? 외빈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전통의 어떤 그 건축물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새로 이제 설치를 한 것이죠. 네, 믿음기로요. 건축물과 관련되는 신고나 허가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작은 네. 정자 전통 한옥은 관할구청의 건축허가 착공 신고 준공까지 모두 마친 건축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등기는 왜 안 하세요? 이거 지금 등기 안 해서 불법 증축물 관리 신고 안 한 셈인데 그 왜 안 하셨습니까? 지금 관련 법령에 따라서 현재 건축물 대장 등재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하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규정을 한번 볼까요? 부동산 등기법 41조를 보면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은 하등에 문제가 없다. 지금 협의 단계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등기의 선행 요건을 먼저 봐야죠. 등기의 미등기하면 불법 맞습니다. 근데 등기의 선행 요건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건축물 대장은 관할구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어제 대통령실에서 밝혔죠. 아마 강 의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저는 충분히 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부분은 빼시고 마치 네. 이게 위법 사항만 강조하셨는지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 전체가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고 미등기라면 불법인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있었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하셔서 얘기를 하셨으면 국민 여러분께서도 오해를 안 하시고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밝혔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협의 단계를 다 마친 다음에 1개월 뒤에 등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대통령실도 어제 저와 같은 취지로 해명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정자가 관저로 오면서 앞서 이제 얘기가 나왔죠. 미술품 구입에 지출한 금액이 얼마냐 이런 게 관심은 쏠리는데 뚜렷한 답은 없고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설명을 한번 볼까요? 계약의 구체적인 부분을 밝힌 적은 역대 정부에서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원래 밝히지 않는 게 맞나요, 김보혜 의원님? 아까 성치훈 위원이 언급하신 미술 작품은 제 기억으로는 통영항인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예. 구입했던 통영항. 그 작품이 이명박 대통령 때는 어디로 치워졌다가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작품 어딨냐, 당시에 노 대통령이 구입했었는데 했더니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던 거를 다시 가져와서 복원한 일도 있었습니다. 예. 사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전부 다 공개가 된 적이 있고 공개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이목상 작가의 광장에서라는 작품을 대여해 온 적이 있거든요. 예. 제가 궁금해서 취재를 좀 했었는데 원소유자 그리고 얼마에 대여했는지 임대액수 이런 건 당시 청와대에서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검사들이 특활비로 어느 집에 가서 고기를 얼마나 먹었는지도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모두 밝혀지는 세상입니다. 안보 혹은 경호상 민감한 물품이 아니라면 그리고 미술작품이라면 소유자 그리고 액수를 공개하는 게 떳떳하겠죠. 네, 그렇군요. 한남동 관저 안에 사우나와 드레스룸도 새롭게 증축이 됐는데 이 문제도 어제 운영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관저 2층에 14평 정도 증축을 하셨죠. 언론에 사우나와 드레스룸이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공사 계약하는 거를 왜 못 밝힙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의원님, 통합방위법에 보면은요,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하고 거기에는 대통령 사우나와 관저와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 시설입니까? 자, 의원님,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이 집무하시는 집무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서 조각조각 정보가 모아지면 적이라든가 불순 세력들에게 그 정보가 누설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감당하기 어렵다. 네, 전성규 위원님. 네. 천하람 원내대표가 완전히 초심을 잃은 것 같다라고 대통령실을 직격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제 공사 계약을 보통 기초광역의회에서도 도나 시에게 계약이 어떻게 계약했는지 묻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계약을 어떻게 이루어졌다를 알려주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못 알려주는 것이 단순히 보안 때문에 못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예, 지금 설명하는 거는 지금 불순 세력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좀 놀랐습니다. 불순 세력이요. 예, 왜냐면은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 말씀하셨고 또 방금 또 불순 세력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대통령실 안에 있는 이사들께서 어떤 대화를 평소 어떤 대화를 하는지 좀 엿볼 수 있는 상황이고 혹시 그 대통령실에서 안 보이는 거대한 적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섀도우 복싱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어떤 계약을 했는지 이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적법하게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안 보여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김윤영 성취윤 의원께 차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사 계약을 국회에 밝혀야 됩니까? 아니면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밝히지 않아도 됩니까? 저는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예. 이유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것이 국가 아니고 보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과거 청와대 근무 시절에 이런 일이 겪었었는데요. 그 청와대 내부는 나무 한 그루에서 사진을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 사진을 찍어서 그게 외부에 나가게 되면 자표가 된다는 거죠. 예. 저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봤듯이 그런 사소한 자표 하나가 사진 하나가 자표가 돼서 드론 공격이든지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뭐 불순 세력 얘기하셨는데 저는 불순 세력보다 이 점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국가입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국가 안보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하고 싶은 저 시설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음 정권에서 다음 대통령이 쓰실 시설이고 예. 제가 청와대 근무했을 때 청와대 건물이 D등급이었습니다. 안전등급이. D등급이면 E등급 바로 위인데 E등급이면 즉각 사용 중지고 D등급이면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빗물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열악한 시설이지만 국민의 눈치라든지 또 당연히 야당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어지고 나서 보수나 개보수가 되게 힘들어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네.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그렇군요. 성취윤 의원님요? 짧게만 알겠습니다. 네. 바로 죄송합니다. 하시죠.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아까 사진에 보였듯이 이미 위치랑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드레스룸과 사우나를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를 묻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보안과 별도라고 생각하고 예. 또 다음 대통령 쓰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누가 확신합니까? 네. 지금 계속 청와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용산으로 옮기셨던 것처럼 개혁신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갑니까? 그거는 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예. 다만 다시 그 용산이 지금 뭐 천공 개입설도 아직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다음 대통령이 거기를 쓸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아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김보엽 의원님도 조국 혁신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면 용산 한남동 관저를 안 쓸 생각이세요? 예, 안 쓸 생각입니다. 저희는 세종시로 가서 예. 온전한 행정수도를 만들 생각입니다. 아, 세종시를 수도로 만들겠다. 갑자기 이제 대선 공약이 하나씩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성취윤 의원님.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시겠죠? 밝혀야죠. 만약에 국가 안보와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다. 드레스룸과 사우나의 뭐 증축과 위치가 국가 안보와 뭐 연결이 있다고 주장을 끝까지 하신다면 그러면은 방식을 달리하면 되죠. 뭐 예. 정보위라든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항들은 사실 정보위에 여야 의원들이 한정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지적하고 그 안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보위나 이런 데를 통하면 충분히 방법이 있음에도 밝히지 않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순 세력에게 이 정보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네.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웠던 거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 운영을 뭐 긴축 재정하자라고 하면서 나라 국가는 비고 있고 세수는 펑크나고 있고 펑펑 계속해서 펑크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저도 아까 전에 뭐 드레스룸이나 뭐 사우나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는 생각하나 그렇게 국가 운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그런 소식이 알려졌다?
국민들께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그렇게 어렵게 살라고 하면서 왜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사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밝히지 않은 것이지 뭐 불순 세력에게 저는 그게 진정성 있는 설득력 있는 해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김보엽 위원께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이전을 공약한. 네. 네. 아니, 아직 당론은 아닙니다. 네. 예, 갑자기 모르셔서. 대변인 자격에서 네. 말씀하신 걸로. 결국은 청와대를 나와서 한남동 관저와 지금 용산 대통령실로 간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의 근원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소통이 잘 되느냐? 그리고 오히려 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소통은 지금 네.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소통 그동안 안 했었죠. 안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올해 들어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국정브리핑도 내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하도 안 한다 비판 받고 나서 겨우 하는 것 같고요. 경호와 보안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왜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나왔을까? 근데 이해도 갑니다. 이쪽 분들은 휴대폰도 원격 조정으로 터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건 아닌데 아까 그 비서실장님도 초라하다라는 얘기를 썼잖아요. 관저. 예. 외교부 장관이 쓰는 관저는 외교 사절들이 와서 만찬하고 파티하고 교류하는 공간입니다. 그곳의 수준이 국격의 수준입니다. 그곳을 초라하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평소에 얼만큼 화려하게 살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